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김영현 장관과 김정환 실장이 상의한 후 대통령실 부속실 여직원이 22시 18분경에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의사 종족수가 충족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지금 재생할 장면처럼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김영현 장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스스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피고인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서로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아까 그 논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한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상민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함께 보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하여 이상민 장관이 피고인과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났음에도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즉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상민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과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시간 16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간추린 겁니다. 전체는 16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예. 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가 오로지 김영 장관이 이 문서를 이상민 장관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김의 의사 정족수에 4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김영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영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김종현 장관입니까? 지금 영상 이제 재생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려고 했다는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그 영상은 21시 29분경 CCTV인데 방금 김영웅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고 다시 이어서 대접견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우측이 김영웅 장관이고 좌측이 김정한 실장입니다. 여기서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국무위원들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1시 34분경의 CCTV를 보면 김용훈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의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22시가 다가옴에도 의사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통화 종료 모습입니다. 우측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시 12분경 상황입니다. 22시 12분에는
최성목 장관이 21시 57분경에 도착을 했고 22시 10분경에는 송미령 장관이 각각 도착을 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이때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한 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22시 12분 직후인 2분 뒤인 22시 14분경에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김영현 장관이 조경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이제 의사정족수에 한 명이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한 개를 들어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가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송민영 장관이 도착한 22시 05분경 직후에는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에게 손을 흔들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김영은 장관은 김정한 부속실장과 무엇인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김영은 장관과 김정한 실장이 상의한 후 대통령실 부속실 여직원이 22시 18분경에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지금 재생할 장면처럼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김영현 장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스스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피고인이 김영현 장관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이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이 그 서류를 집어들어 김영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PC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면인데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추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나 이때 이상민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챙겨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부서를 받기 위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모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어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 장면은 최상목 장관 등이 서명을 할 수 없다며 부서를 권유하는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채 말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서명을 권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뒤에 보이는 네네. 오영주 중기부 장관입니다. 다음은 그,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그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라는 손동작 모양의 표시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 모습은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부서와 관련하여 국무위원들 간의 논의 후에 국무위원들이 그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피고인 모습입니다. 그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서로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아까 그 논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한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상민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함께 보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하여 이상민 장관이 피고인과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났음에도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즉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상민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과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시간 16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간추린 겁니다. 전체는 16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결재판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이때 보시면 피고인과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복도에서 서류를 보면서 무언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당시 모습을 살펴보면 강희구 실장은 결재판에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데 강희구 실장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었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속실장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참석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강희구 실장이 사후에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대화 내용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심지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이를 도우려고 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그 위증과 관련돼서 한 부분만 더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이제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영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 22시 16분경 영상으로 김영현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이를 여러 부 복사해서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옵니다. 이후 김영현 장관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김영현 장관이 이 문서를 이상민 장관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의견 진술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법정에서 재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CCTV 자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투거나 의견을 낼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행위들이 지금 아무런 소리가 없이 재생이 됐는데 특검 측에서는 그 행위들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공수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 측의 의견이고 저희가 그 행위나 어떤 그 각각의 특히 피고인과 관련한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의견으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CCTV 전에 했던 자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의견 추후에 저희가 네. 오늘 검찰에서 CCTV가 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황조사서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의견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 CCTV 전에 있었던 서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까 뭐 헌재 결정문 등을 보셨는데 그게 특별히 의견 없습니까? 네. 네, 피고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지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세히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집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 장소와 이런 여건들은 달랐겠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는 못했고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경이 저는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에 선포 국무회의 때처럼 그러한 그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우리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조사 과정에서도 하셨습니다. 왜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예상했던 절차는 뭐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네,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진행할 텐데 아까 특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감 등의 이유로 오늘 한 명만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시에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명만 증인 신문을 해서 마치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 재판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